경남 지역 정수장 3곳에서도 이 물벌레가 나왔었죠. 콩벌레라고 콩벌레라고. 노래의 기라고 하는데 물고기 노래이 아니고 인체에는 조금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신경을 좀 써주시기 그러니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네, 요즘 뭐 장마가 너무 길고 요란하긴 한데 이게 사실 덥다고 느끼는 것보다 요즘엔 그냥 그 날씨 자체가 꿉꿉하니까 좀 짜증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덥지 않아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좀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복날에 주로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뭐 기력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좀 주로 드시는지 국장님 어떤 음식을 좀 주로 드세요? 저는 뭐 음식 가지고 그렇게 기력을 보충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으로 맨날 이렇게 약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진짜. 약으로 조금 때우는 아, 스타일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나름 합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서 어차피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결국은 단백질이나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분해되면 포도당 이렇게 분해되고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 이렇게 분해되고 너무 전문적인 어떤 단어들이야. 것들을 먹어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양식으로는 잘 못 느끼겠고 그래도 양미적으로 먹으면 게 좋지 않느냐. 요즘 약발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비타민도 있고 뭐 한방적으로 하면 홍삼 정도 이런 걸 왜 보시라고.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런 얘기하니까. 진짜 표님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제철 음식이랑 그리고 또 뭐 초복, 중복, 말복 때는 항상 뭐 보양식이라고 좀 챙겨 먹는 거를 즐겨합니다. 다른 날엔 잘 안 먹는데 어떤 음식을? 뭐 삼계탕도 많이 먹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집 주변에 이제 장어 구이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많이 찾게 되는데 되게 예전에 가포 해수욕장 자리에 보면은 이제 그 장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산 어시장 쪽에 있는 이제 장어구이 골목도 되게 해서 좀 장어를 조금 많이 먹는 편이고 뭐 그 외에 뭐 아까 말했던 삼계탕이나 뭐 오리고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뭐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아니, 저는 요즘 민물장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민물장 굉장히 비싸고. 원래 보양식 대표 네, 음식이잖아요. 진짜. 바다 그쪽은 아까 얘기했던 게 네, 바다잖아요. 바다 장어고. 근데 보양식은 진짜 민물장어. 민물장어. 네. 민물장어 훨씬 비싸잖아요 또.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민물장어가 이렇게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진흙 속에서 한 달 동안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양식이란 소리가 나요. 와, 많이 먹어야 되나? 아무튼 또 음식하면 좀 전라도 음식이 맛이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 좀 출신이시잖아요. 특이한 게 네. 여기는 민어가 없나 봐요. 민어를 안 먹더라고요. 지금 여름에 민어가 한창 철인데 민어 비싸서 워낙. 그러니까 여기서 잘 나지 않나 봐요. 아. 그래서 그 전라도 뭐 거문도 이런 데는 되게 흔한데 그래서 민어 매운탕도 좋고 사실 이게 계절식 먹는 게 일종의 세레모니지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보양이 된다고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국장님하고 비슷해요. 저도 약으로 하고 약발로? 약이죠 약. 뭐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뭐 기온도 높아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지치기도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무엇을 먹느냐보다 또 적당한 운동과 함께 너무 약발에 의존하지는 마시고 너무 고개를 자주 넘기시지는 마시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남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해 3개 정수장입니다. 22일 오전 강덕출 김해 부시장이 수돗물 안전 긴급 점검에 한창입니다. 지난 16일 여과 중인 물속에서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합동 점검 중
등강류벌레 2마리가 나왔고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같은 곳에서 1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네, 인천을 포함해서 전국의 수돗물에서 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굉장히 놀라게 했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경남 지역 정수장 3곳에서도 이 물벌레가 나왔었죠. 네, 인천과 서울 등에서 이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자 전수조사를 경남도 자체에서 실시를 좀 했는데요. 도내에는 이제 51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뭐 그중 고도 정수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 곳이 12곳이고 나머지 39곳은 그냥 일반 정수장입니다. 뭐 긴급 현장 점검을 이제 실시한 결과 경남에서는 김해와 양산, 의령 정수장에서 일단 물벌레가 발견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또 고도 정수 처리장 말고 일반 정수장인 합천에서도 물벌레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물벌레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강류라는 게 이제 납작해가지고 다리가 많은 절지동물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쥐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공벌레라 하기도 하고 애기들 통 만지면 동그랗게 만드는 네네네네네. 공벌레 또는 콩벌레라 콩벌레라고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등강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 가면 바위 틈에 사는 갯강구 네. 갯강구 이것도 이제 그 등강류라고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하셔. 이게 이제 사실은 땅에 사는 이제 그 벌레인 거지 물에 사는 벌레가 아니거든요. 이걸 그래서 물에 사는 벌레여가지고 물에 살다가 그게 들어간 것 같진 않고 그냥 이제 정수 이제 근처에, 수저 그러니까 예. 여과지 이런 데 이제 빠진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그게 이슈화돼서 그렇지 물에서 원래 알을 낳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네. 의령 화정정수장에서 노래미 7마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노래기라고 하는데 물고기 노래미 아니고 노래미가 맞아요. 생긴 게 꼭 사실 지네처럼 생겼긴 한데 사람은 물거나 쏘지도 않고 냄새가 약간 나는 정도. 네네. 그리고 뭐 이게 아주 막 오염된 구역에서 사는 애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의 몫이니까 차지하고 사실 합천 적중 정수장에서도 또 물벌레 유충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만큼 본격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게 한두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사람을 물거나 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인체에 좀 해로운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체에는 조금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제 낙동강 물환경 연구원의 자문 결과로 나온 건데요. 뭐 또 이번에 그 유충이 나왔던 양산과 김해의 경우에도 정수 처리 마지막 단계인 그 활성탄 여과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의령 화정 정수장에서 발견된 노래기 같은 경우는 이 활성탄 여과지가 아니고 이제 1단계 모래를 통해서 이제 큰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모래 여과지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활성탄 여과지 공정에서 이제 발견된 거는 이제 개방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기 김해 같은 경우 이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지에 그냥 이제 뚜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큰 저수조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 데서 활성탄 여과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벌레가 발견이 된 걸로 그러니까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천 적중 정수장도 여과 과정에서 이제 여과지 표면 이제 그 물 가둬놨던 그 표면에서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인체에는 뭐 크게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지금은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가정용 물에서도 이런 벌레들이 발견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과 과정을 거친 배수지나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건 없고 정화 과정 중에 이렇게 노출돼 있거나 하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그래서 수돗물 먹거나 이용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 불안 해소와 수돗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낙동강유역 환경청, 낙동강유역 수도지원센터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수돗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수돗물 안전 비상대책 상황실은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이런 벌레들이 발견이 됐고 하다 보면은 그런 관리 어떤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해당 정수장들이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 뭐 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남도가 그 물벌레가 나온 이제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단 가동을 중단을 하고 곧바로 이제 활성탄이랑 여과지를 이제 교체를 좀 했습니다. 뭐 여과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밀폐형이 아닌 뭐 이제 개방형이었던 만큼 이제 개방형을 이제 밀폐형으로 교체를 일단 추진을 하고 또 별도의 거름망도 추가로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여가지 모든 단계에서 염소 투입량과 오존 투입량을 늘려서 약간 소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의 수돗물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수도 꼭지 모니터링도 이제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령군에서는 2020년 7월 17일 노래기 발견 이후 모래 여과지 이지에 대하여 배수 후 이물질 제거 청소 및 역세척 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17일 정수시설 주변의 노래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물 근처 서식지에 방역 시행하였으며 네. 정수시설 및 배수시 청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여과기 및 활성탄 여과기 트러프 상단부 거름망 설치 통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월에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부산과 양산 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에서 발암 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이 돼서 또 도민들과 또 부산 시민분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사실 계속 뭐 이 조그마한 벌레가 나와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혹시나 녹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녹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까라는 의문도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 수돗물 자체지만 어쨌든 낙동강 원수, 수돗물의 원수가 되는 낙동강의 오염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낙동강이 오염됨으로써 수돗물도 아무리 정수 과정을 하더라도 이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건데 이제는 5월이죠. 이제 양산 이제 일부 공장에서 다이옥산을 이제 검출이 되면서 이 수돗물 관리에 이제 조금 걱정이 또 많이 됐었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 관리에 대폭 강화한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양산 범어 정수장에서 이제 그런 벌레까지 나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낙동강을 사용하는 뭐 양산뿐만 아니라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여러 가지 지자체 주민들은 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할 때마다 녹조 같은 거는 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버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걸러진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이 없지 않을까, 뭐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사실 원수의 질, 원래 이제 원래 물의 질이 문제인데 위에 물이 맑아야 정수 과정이 간단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최근에 양산 신도시 정수장과 취수장을 찾아서 새 취수원을 발굴하는 걸 한번 검토해봐라. 낙동강의 본류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서 깨끗하게 만들더라도 그 과도기 기간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 이외에 새로운 취수원 발굴을 포함해서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지역민들한테 반감을 그렇죠. 불러일으킨 모양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한강 하류와 이제 남강 하류로 이제 조금 좁혀져 있는데요. 뭐 해당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이제 낙동강 보철거와 뭐 수문 개방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새 취수원 발굴 사업이 조금 더 뭐 간단하진 않죠. 예, 네. 약간 어려울 이제 것 손주로울진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 인근 주민에는 자기들이 써야 될 물을 계속 나눠줘 버리면 그 써야 될 물이 주니까 당연히 맞아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농업도 그렇고 식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낙동강 강변 여가수나 아니면 그 합천에 이제 물을 쓴다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아니 그럼 낙동강은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물이 들어오면 깨끗이 만들어서 써야지. 그거를 우선은 물이 더럽다고 해서 딴 거를 끌어 쓴다는 거는 그럼 더러운 물은 계속 들어온 대로 놔두겠다고 이렇게
그 행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의심해서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 허성무 시장도 얼마 전에 이제 진해 정수장 석동 정수장이죠. 그쪽 찾아가지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좋은 원수, 깨끗한 원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현재 이 나쁜 원수를 처리하고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중앙정부가 책임을 못 진다면은 이 원수에 대한 비용 지불하는 것을 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을 쓰는 이제 지역에서 정수를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 깨끗한 강의 물을 원수로 쓰는 데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대요. 한 100억 정도가 뭐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 돈을 더 들여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꾸 돈을 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정부에서 깨끗이 해줘야 되지. 그렇게 낙동강 물에 그렇게 깨끗이 안 하면 원수 대금하고 물 이용 부담금 납부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내는 거를 안 낼 수도 있다. 이게 엄포죠, 엄포. 이렇게 뭐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낙동강 수질 관리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진해 석동하고 칠서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하는데 왜 창원시장님이 다른 곳에다 큰 목소리를 내는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다가 원수 대금하고 물 이용 대금을 창원시에서 주는 거예요. 네. 국가에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수 수질이 개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정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줬으니까 정당하게 그 물값을 맞는 맑은 물을 마시겠다는 당연한 요구고 사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대책 없이 다른 취소를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돈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맞아. 심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물값만 받는다면 직무유기다라고 이제 허성무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슈 썰앤썰에서는 수돗물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두 줄 평으로 할게요. 아, 네. 한 줄 버거워하셔, 늘. 물 좀 주소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네. 물 좀 주소하고 하나는 혹시 물의 기억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봉화마을을 찍은 영화인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 지금 옛날에 이제 자유를 갈구하였던 노래이고 영화였는데 이제는 환경 파괴 역습을 경고하는 이제 영화로 의미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침범하면 한 만큼 더 많은 물값을 내고 써야 된다는 게 요즘 이 영화나 노래가 옛날에는 민주주의에서 나왔던 영화인데 요즘은 그런 메시지로 또 바뀌고 있어서 우리한테 많은 이제 과제를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들이 문제이긴 그렇죠. 하네요. 우리가 너무 오염원이긴 하니까. 계속 물을 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 부장님. 네, 저는 그래도 믿고 마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조금 민감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레도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그냥 공벌레가 그냥 빠진 거예요. 노래기가 빠진 거고 그게 이제 안에서 물속에서 물벌레가 막 번식을 해가지고 막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돗물 자체는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믿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수돗물을 거부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사회적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긴 해도 뭐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신경을 좀 네, 써주시기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네, 저는 물은 생명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데 좀 다른 언론의 구호기도 합니다. 근데 그 캠페인 의미 주는 게 제가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100년 캠페인이더라고요. 제 어린 이제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그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100년이나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뭐 녹조 라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아 진짜 모두가 가꾸어서 진짜 물을 생명인 만큼 지켜야겠구나. 뭐 이게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도 뭐 치수원을 좀 깨끗이 하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살 공부라서 조금 그런 배임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빨리 정리해줄게요, 내가. 네, 뭐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속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갈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